신앙은 박수를 먹고 삽니다. 믿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북콘서트를 하면서 제일 또 신경 쓴 부분이 있죠, 나름. 이분의 신앙송을 듣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푹 빠지셨대요. 그래서 신앙송을 듣는 시간을 하고 오프닝을 신앙송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 이순희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송 하시는 김정미 선생님을 여신 차림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신처럼 될 수가 있죠? 여신 차림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신앙송 해드리고 수선아라고 들었어요. 네, 수선아 잘 듣고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가슴에 와닿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잠시 봉사가 돼도 괜찮습니다. 네, 눈 감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아에게 정모성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참 깜빡 잊었어요. 고모님 저 또 뭔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 인간 냄새 많이 나죠. 저는 실수투성이랍니다. 네, 고모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다고 추천사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 다 받아오셨는데 내가 지난번 포럼 때 이걸 받았어요. 어떻게 지난번에 이어른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책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날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책이라는 게 누가 받으면 말이죠. 배가 안 익죠. 그냥 주는 책은. 왜냐하면 서점에서 자기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뭘 보다가 산 거.
그것도 그날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책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집에까지 갈 자가 없이 어디 커피숍이나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한 곳까지 사면 그걸 다 읽어요. 그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제목을 보고 어떤 거는 목차를 보고 어떤 거는 그 서문을 한 번 보고 무슨 책인가 보고 어떤 거는 어떤 페이지를 쫙 읽어요. 그렇게 해서 갖다 꽂아 놓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책이 생각나요. 소설책 같으면 한 거 다 읽고 나면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둔 걸 두는 거예요. 이제 그 장서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아 그게 어디 있었다 이 생각이 나요. 그때 바로 읽은 거. 바로 읽은 것만 생각나지 나중에 읽은 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찮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날 그래서 읽는 게 제일이다. 이것도 하루는 못 읽었어요.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들고서 한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내가 이 감동이 돼서 오늘 내가 자척해가지고 내가 무슨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걸 참 책이라는 게 무슨 만화책이나 소설이란 몰라도 책이 한 자리에서 다 읽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뻔한 책. 대개 이거는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사람이 성공담이야. 그러니까 뭐 고생하다가 뭐 이겨가지고 성공한 거겠지 이렇게 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요. 쭉 읽는데 보니까 제가 접했던 책과는 달라. 그러면서 그 전부 얘기가 그대로 체험 얘기가 써졌는데 고생한 얘기만 자꾸 쓴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요령이 다 나와요. 나는 내가 직업이 판매 교육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장사하는 걸 교육했어요. 그 얘기가 이 속에 다 압축돼 나왔습니다. 그 판매 강의를 따로 들을 것 없이 이것만 들으면 판매의 진수가 여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이 고객 감동, 이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고객 감동, 지금 감정 노동을 가지고 들어온 분 있죠. 그것처럼 했는데 그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냥 버릴 책이 아니고 그대로 이야기가 제목만 봐도요. 여기에 전부 되더라고.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책은 참 재밌구나. 우선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오늘 내용 속에 작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테지만은 그 얘기 할 때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데 이 장사의 노하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한 것을 내가 이걸 보니까 참 내가 계속 50평생을 가르치고 다닌 건데 이 속에 다 압축돼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것만 빼가지고 가서 강의하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쓸 사람들, 내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책을 한 권 써야지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어떻게 쓸까 걱정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책을 쓴 건데 놀란 거는 글이 그렇게 잘 써졌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썼나. 처음에는 게 편집부에 좀 다듬어 줬나. 그런 생각으로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은 없어서 초등학교 나와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 별짓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꿈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 그러니까 교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신문 쪼가리를 보던 문장 하나라면 자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 나도 어디다 쓰다가 보니까 부딪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 해야 되나 하고 누구한테 물었더니 부딪혀서 이런다고 그래. 사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요. 참 우리가 카톡방에서 글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무심코 쓰는 거지만은 잘못된 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이렇게 썼다 이거야. 지금은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석사까지 했지만은 그건 나중 얘기고 원래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있었다는 거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 책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이 돼서 다른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얘기 가지고 쓴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탁탁탁 맞춰 쓴 거 보고서 그래서 나는 이것은 보고 이 책이야말로 이
우리 인생 디자인 학교의 교과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성공 프로그램을 지금 가져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갓 들어온 게 따끈한 건데 이게 성공하는 뭐 7가지 뭐 습관 이런 게 있었죠. 그건 어떻게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별로 안 팔려. 그건 외국서도 없어졌어. 그런데 그대로 계속 팔리는 거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책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 에밀 구에 이런 거는 계속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 한 100년 동안을 미국을 일으켰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이제 치료하고 그러는 동안에 기업에 가서 얘기하는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 다 이제 같이 이제 후배들의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새로 등장한 분인데 이 양반 무조건 교수로다가 쓰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는 아주 그 비결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이거 혼자서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강의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쏙쏙 들어오게 뭔가 이게서 참 좋은 것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이 한만정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걸 딱 보더니 북커스트 해야겠다고 그래요. 난 처음에는 뭐 그냥 금방 북커스트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교회식이라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감격스럽고 반갑습니다. 저는 나는 오늘 막까지 더듬네요. 나는 동대문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의 저자 이순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생 디자인 학교라는 말을 자꾸 외우느라고 시간 걸렸어요. 첫 번째 콘서트에 초대해 주신 초대해 주신 한만정 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큰 행운이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카프 디자인을 하면서 돈도 벌었고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스카프 디자인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 만난 분들과 제가 인생 디자인을 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그 목표에 정할 때 그 절실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절실함을 넘어서 목숨을 건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에 한만정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서주집사 할 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인생 디자인이 아니었나 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스펙이라는 게 너무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저는 제가 고객하고 얘기하면서도 스펙 얘기만 나오면 못 들은 척, 바쁜 척, 뒤로 돌아서면서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도전해보자. 했을 때가 제가 한갑진갑 넘은 63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때 한번 도전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적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63살에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이 옆에서 남편도 말렸었고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당신 도저히 안 돼, 못해. 그러나 저는 평생 열등감이었어요.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이 학위가 없는 이 마음이 어딜 가나 남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무식해서 얘기도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뒷공문이 빼고 있었고, 말이 없던 저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말 자체가 하기 싫었고, 그때부터 저는 더 말이 없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제가 제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남들이 보면 초등학교 출신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공장도 다녔고, 뭐 양은 만드는 공장도 다녔고, 가난한 한보다도 이거 중간인데 몸배움이 한이 더 컸었고요. 글쎄요. 남들이 보면 초등학교 출신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거 여기 인생 디자인 예 그거예요. 밑에 슬라이드. 나는 동대문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를 쓰면서 저는 정말 숨기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이거 남한테 부끄럽지도 않았다. 지금 오는 길에도 같이 온 동생이 언니 참 용감하다. 어렸을 때 그 가난 그거를 창피한 줄 모르고 썼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데 창피해서 어떻게 썼냐고 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저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용감했나? 처음에는 사실 숨겨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래 어차피 내가 이 자리까지 왔으면은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거짓 없이 쓰겠다. 정말 이 제 책에는 거짓 하나도 없이 진실로만 다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스카프 오늘 이 차림이 이 책에 나온 차림 그대로입니다. 스카프를 이거 제가 다 만들어서 했는데요. 검정 입은 것은 암울했던 저희 어린 시절을 얘기를 했었고, 하얀 거는 점점 제가 빛이 나서 이제 하얗게 화사하게 웃는 모습에 하얀 거를 나타냈었고요. 기쁨이었고, 이 스카프의 컨셉은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나죠?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이런 진흙탕을 염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염색을 해서 원단에다 그냥 찍는 거예요. 찍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스카프 하나에도 제 인생과 철학을 담아서 다 만들었기에 스카프 장사를 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제 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학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1960년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3살에 졸업한 다음에 50년 후인 2010년도에 검정고시를 도전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을 해서 작년도 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까지 석사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력은 1984년도에 동대문에 들어가서 수미사를 설립했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35년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제가 바빠서 우리 큰딸하고 사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도 공예 디자인과 하면서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10원 한 장 아끼고 살았는데요.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서 그래 이제부터 나도 이제 쓰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입은 닫고 지갑은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학생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래 교수로 타이틀을 땄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문에서도 텔레비에서도 대학교만 들어갔어도 저를 막 불러줬어요. 그래서 양성평등학원에서 외래교수 타이틀을 주면서 전국에 강의 좀 다녀달라서 전국에 그때 강의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동에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 청구전도 했고요. 올 3월에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를 썼더니 사방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문이며 방송에서 저를 불렀을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인생 디자인을 제대로 잘 그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하게 겨우서 산답니다. 스카프 여인 이순희를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말이 없어서 바보순이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을 잘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묻어나서 제가 쇠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자신감이 생겼었고요. 긍정적 마인드로 바뀌었었고요. 끈기와 인내력의 영이 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저는 결국 요즘에는 장사의 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멘토가 되어서 사랑의 메신저 돼서 같이 강의도 다니면서 동기부여 강사를 하면서 외래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고요. 끊임없는 도전은 지금도 도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하받을 일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박사반에 원서를 내서 박사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오늘 발표했어요. 합격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2시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바빠서 게다가 얼마 여기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학교 들어가서 딱 봤더니 이순희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박사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박사 도전하면요 그 연세에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박사 도전할 겁니다. 해서 원서를 냈더니 제가 합격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꿈을 꿨는데요. 제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날아다녀? 이거 혹시 죽는 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막 날아다녔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박사반 합격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정말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또 발표를 하니까는 이 정말 인생 디자인 학교가 정말 행운의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물렸나요? 됐네요. 오늘 나눌 이순희의 인생 디자인 얘기는 세 가지 이런 꿈과 두 번째는 제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들이 보면 수도가 위에 거 안 나오네. 조선 TV 토크판에도 출연했었어요. 여기는 정말 유명 인사들만 나오는데 저를 초빙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유명 인사가 아닌데 하면서 그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KTV에서 살맛나는 미담 얘기를 한 30분 정도 드라마를 해서 또
찍은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성평동에서 제가 이제 외래교수 타이틀을 받아서 잊지 못한 곳이죠. 이제 지나가고, 저는 인생 살면서 3가지의 꿈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는 사걸스에서 강남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건물이라 큰 건물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사걸세를 살다가 그 작은 걸 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부자예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학력을 대학원 석사까지, 오늘 이제 대학 박사반 입학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한 글을 써서 작가까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글세에서 건물주택까지. 저는 결혼하면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행복하게.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멋진 침대에다가 카텐에다가 막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살지 않아서 이 남편이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부도를 내니까요. 저는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 싫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남한테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즘도 남자들에도 눈이 막 째지게 올라가고 막 싸놓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우리 사위도 막 그런 사위를 막 너무 순한 사람은 막 당하기만 하니까 우리 남편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하니까, 근데 요즘 살아보니까 그래, 당한 만큼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사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부도로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남만 타고 있었습니다. 남만 탓을 했어요. 아무개 10년을 지내면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남편 탓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엔 그것도 소용이 없어서 부모 탓도 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랬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탓이야 하고 마음을 돌렸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팔자가 좋게 태어났다면 돈 잘 벌는 훌륭한 남편 만나 잘 살 텐데, 내 팔자가 참 이렇게 기구하게 태어났으면 이것이 다 내 팔자다 그러면서 했을 때 희망의 소리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에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팔자 내가 바꿔보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못 살았다면 하늘이 내려준 내 팔자라 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뜻을 한번 거역해봐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신감이라는 게 보니까 마음먹게 달렸는데, 그때부터 저는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그때부터 나가려고 거울을 봤을 때 저 얼굴은 완전히 막이었습니다. 머리는 흩어지고 입은 우울해서 처져 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표정부터 바꿔보자. 저는 연필을 물고 연습했습니다. 연필을 물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연필을 물고 한 10분 동안 얘기했다가 딱 내려놓고 말을 하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요. 웃는 얼굴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기자가 한번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를까 했을 때 이 사진하고 한 면에 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저게 뭐야 막 그랬어요. 한 10카트를 찍어왔는데 그 중에 저거를 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용을 알고 본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틱하자, 정말 잘 찍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나면서 제가 또 한 유명세를 또 타게 됐습니다.
저는 돈키호테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맨손 들고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나에게 아이들 새끼 밥 먹게 해주세요. 저는 걸으면서 저 직장을 구하였습니다. 아줌마 구함. 요즘도 왜 길에 가다 보면 식당에서 아줌마 구함 있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설렁탕집 할머니가 했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했을 때 월급은 다달이 올라가서 이젠 아이들 밥 걱정이 없겠구나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3개월 내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그만두고 동네에서 이거 안 눌렀는데 동네에서 아동복 가게를 하게 됐어요. 아동복 가게는 아이들이 셋이 다 되다 보니까 싸고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동대문을 다녔을 때 아동복 도매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동복을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전세를 모아서 전세를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초라한 밑에 거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어설퍼요. 초라한 남편의 뒷모습이었었는데요. 그 모습은 옛날에는 장사를 하면 셔터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굉장히 뻑뻑했어요. 이 남편이 아침 되면 내려와서 올려주고 저녁에 와서 내려주는 셔터맨이 돼 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저 뒷모습이 나의 모습인걸. 저는 그 순간 그래 남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자. 동대문으로 나가자. 저는 그 다음날로 가게 내놓고 동대문을 남편 손잡고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너무 엉성한데. 동대문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장사는 안 되지, 돈은 미쳤는지 앞지. 정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책에도 보면은 다 이제 있을 거예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상쾌 안 얘기하는데 돈은 없고 여보 장사 안 돼서 어떡해. 그러면 남편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 열심히 장사만 해. 빈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남편의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처음에 둘이 나갔을 때는 엄청 싸움이 됐어요.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지 만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싸움밖에 안 됐어요. 정말 그때는 왼수가 됐어요. 내가 왜 저 왼수 만나가지고 날 이 고생 시키더니 결국 옆에까지 와서 내가 괜히 끌고 동대문 왔나 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 내가 포기하자. 이뻐하자. 당신밖에 없다 하니까 또 그렇게 또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왜냐면 싸우고 우울해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쁘다 정말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랬어요. 아이들 새끼 밥 먹게 해주세요. 남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 식구 모두 건강만 허락해 주세요. 뼈가 가루가도록 이르겠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기도가 이거였어요. 건강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정말 절실하게 제가 기도를 했고,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10년이 됐을 때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정말 남들 잘 때 저는 잠 안 잤고 미천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남 자는 거 다 자면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디자인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디자인했을 때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히트를 쳤었고, 그랬을 때 저는 그래? 초등학교 졸업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쪽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가게도 샀고
논현동 집도 구매할 수가 있었고 아이들은 유학을 갔습니다. 딸 둘이 유학을 갔는데요. 별걸 다 얘기하네.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학교 금방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되고 막 6살 됐을 때 그냥 팽개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올 때는 공부가 다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게 급하기 때문에 새끼 밥만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니네들 공부는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아이들을 다시 봤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보상심리라 그럴까 비싼 거 아예 다 시켰어요. 여기 세화여고 수학선생님도 정말 모시다가 가르쳤고 서울대학생 가르쳤고 서울대학생 너무 공부 잘해서 아이들이 안 맞나 하고 전문대학생도 붙여봤고요. 근데 아무리 갖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스파르타식이 유행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갈 때 정말 한 달 동안 애들이 합숙하면서 스파르타식을 시켰는데도 성적이 도저히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지방대는 됐어요. 근데 이 고루한 남편이 여자가 무슨 지방대학을 가냐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니들 그러면은 차라리 랭기지 유학 가라. 아니 지방대도 안 보는데 제가 근데 다행히도 이 남편이 집을 살 때 자기 이름으로 안 사고 내 이름을 샀어요. 왜냐면 자기는 누가 보증 서달라면 다 서줘야 되거든요. 남의 말을 하면 무조건 다 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지금 집도 다 내 옆으로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아유 근데 내 이름을 안 해주고 돈 잘 벌어는 남자가 더 낫죠. 아이고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야 돼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제가 서류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유학을. 그래서 애들이 유학 가서 작은 딸이 편지를 받았어요. 엄마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없을 때 참 외롭고 엄마가 때로는 원망스럽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 자립심 있게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편지를 받으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부가연동에 아파트도 샀고 또 미리 나오네 했는데 청천문이 IMF가 터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논현동에 집도 샀죠. 가게도 샀죠. 그때 당시에 빚이 한 10억 됐었어요. 그때 10억이면 엄청 컸었죠. 이자는 나가죠. 아이들 유학비는 보내야 되는데 그때 한 앞에 한 100만 원씩 보내던 게 200만 원씩을 보내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근데 개시는 못하고 이를 어쩌나 저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보라앉으신 기분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정말 눈 감고 입 다물고 귀 막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정말 하느님도 원망도 해봤지만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하면서 저는 저의 잘못을 찾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저에게 뭐가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을 때 저는 와 닿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장사하러 나올 때 우리 아이들 밥 3끼만 먹게 해달라고 해놓고 집 달라 가게 달라 아이들 유학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주고 다시 시작하면은 새 희망이 돋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지금 있는 거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 본전이야. 다시 시작합시다. 나 아직 젊어. 그때 나이 50이었어요. 우리 50밖에 안 됐다. 다시 일어납시다. 했을 때 남편이 그래, 당신은 그 마인드가 좋아.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백화점 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저에게 뭔가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여튼 백화점을 막 다니면서 찾았을 때 현대백화점에 갔을 때 하나 발견한 게 스카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스카프가 이태리 거였었는데요. 그 색깔이 너무 우아하고 멋있는데 제가 20년 스카프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좀 감이 촉이 있다 그럴까요? 딱 보면은 이게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스카프가 딱 걸려 있는데 그 색채 자체가 우리 한국에선 보지 않았던 색채였고 디자인 자체도 달랐었고 원단을 봤을 때도 짜임새도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 이거 수입하면 분명히 맛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남편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저에게 설득했죠. 컬러, 디자인, 원단 이거는 끝내준다. 이거는 시중에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백화점 가보니까 IMF에 준비 안 된 우리 중소기업 이 사람들만 출판이지 백화점 가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돈잔치로 엄청 쓰고 다니더라. 있는 사람 상대로 저거 수입해다 팔아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가보자. 남편이 믿어줬기에 저는 남편하고 둘이서 이태리로 공장을 쳐서 떠났습니다. 이태리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바로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인가 할 정도로 대리석 색깔이 있는데 그 천연 색깔이 너무 좋았어요. 와, 이 천연 색깔에서 저는 컬러가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막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쇼룸에 들어가서 스카프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대박이다. 난 혼자 봐서 알았어요. 그 스카프 그 유명한 회사에 가보면은요 쫙 걸려 있는데 그 유행하는 디자인 컬러가 올해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샘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유명한 회사에서 아르마니니 막스마라니 그런 데서 다 오더를 해서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더를 하는데 그런 데 가서도 장사라는 것도 이거 될까 말까 망설이면 시간이 가고 장사가 안 돼요. 우리 가게 장사로 온다는 사람도 쭈물럭거리죠. 장사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도 보는 순간 벌써 이건 잘 나가겠다. 100장, 100장, 200장, 300장, 500장 그 순간에 딱딱딱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오더를 해오고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가게에서 풀었을 때 없어서 못 볼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되는구나. 저는 또 1년에 한 3-4번은 이태리 날아가서 오더를 해서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저는 그걸 갖고 현대백화점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그 자파상에. 그랬을 때 매니저가 딱 보는 순간 아무 소리 없이 매대 하나를 정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백화점 가면 에스카레 올라가는데 앞에 바로 그 매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물건을 풀고 팔았어요. 첫날부터 600만 원을 팔았어요. 600에서 700을 막 매일 파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스카프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IMF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대박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대박이 났었고 현대백화점은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건물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대학원 석사까지는 63세에 도전한 저는
50년 만에 공부는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중학교 합격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 시간 첫날인데 저는 항상 공부하면 맨 선생님 침튀는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들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한테 몰두할 때 도대체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머리가 다운돼서 뽀얀 안개가 끼더니 선생님 입만 뻥긋 뻗어가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지? 공부 못한다는 그 자체보다 사위가 둘이에요. 그 사위한테 내가 공부한다고 공개를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출신이 뽀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피가 이걸 어떡하지? 우리 사위 얼굴을 어떻게 보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한다는 자체가 막 녹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는 또 결심했어요. 그래, 차라리 내가 공부하다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는다면 사위들이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보다 우리 장모님 공부하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영예스럽고 명예스러워요. 저는 아예 죽을 각오를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저는 하여튼 죽자 사자 밤잠도 안 자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자가 시험을 이제 봤는데요. 저는 이건 중학교 합격했을 때예요. 중학교 합격이 나왔을 때는 가슴에 반이 녹아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합격 자격증이 왔을 때는 정말 눈물을 그렇게 한없이 흘렸어요. 눈물이 이렇게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우리 집이 하얗게 보이는 게 내가 언제 도배를 했지? 도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둡게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밝았구나. 이제부터 난 어깨를 펴고 좀 살아보자. 그 무슨 죄 아닌 죄를 진 것 같이 정말 준내기 들었고 살았고 열등감에 젖어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을 때도 그때만큼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내 세상이었고 어깨를 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검정고시 합격이 된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을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다 생각해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수학, 저는 수학을 참 동경했던 게 참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퀴즈 같은 거 보면은 왜 포물선, 함수, 유리수, 무리수 저 포물선이 뭘까? 저거 배 이름이야 뭐야? 정말 무식했죠. 그 정도로 저는 무식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한 번 하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명칭에 대한 동경이 너무 배우고 싶고 함수야? 저게 뭐 함정에 빠졌나? 함수야?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엄청 동경하면서 하루는 안 되겠다. 수학 3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풀었어요. 근데 3개를 같이 넣고 봤을 때는 비교 분석을 하니까 풀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넣고 다 따로따로 했을 때는 또 이건 무슨 문제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녹이 쓸대로 쓸어가지고 구멍조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내가 이렇게 돌머리였었나? 저는 점심을 먹고 또 한 번 보고 저녁 먹고 또 보고 저를 달래가면서 그래 순이야 너 잘 참는다. 한 번 더 충분히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하면서 저는 저녁 먹고도 해도 안 되고 그래 오늘 포기하고 그러면은 내일 또 도전하자. 그러면서 밤 11시까지 하다 덮어놓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환하게 눈이 비치면서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3문제를 하루 종일 외웠을 때 그게 제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유레카를 부르며 벌거 나왔듯이 저는 저 혼자 소리쳤어요. 야, 뚫었다. 내 머리가 이제 뚫고 녹이 다 쓰니까 뚫어서 이제부터 하면 더 되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더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3개를 합쳐서 6개를 외우고 또 그 다음에는 9개를 외우고 수학을 완전히 저는 외워버렸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 칠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20문제였어요. 2문제가 안 배운 물건만 안 배운 문제만 틀리고 18문제가 다 맞았어요. 그랬을 때 수학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선생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그거 다 만점에 다름없는 걸 받으셨습니까?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한테 감사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 너무 저도 감사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독수리 타법을 남들이 막 하길래 나는 독수리 타법 아니야. 나는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 외에 노인네들은 왜 하나씩 쳐? 나는 젊은 애들처럼 해볼 거야. 하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뭐든지 하려고 하면 어떤 미리 작전을 짜요.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저는 판단한 게 하루에 한 자씩만 하자. 저는 하루 종일 기억, 장사하면서도 기억. 그 다음에는 니은이잖아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틀째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3일째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니면서 힘들 때는 또 자판처럼 그려서 주기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왼손 자음 한 달, 모음 한 달, 합쳐서 한 달. 3개월 되니까 이 글자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30타, 40타, 50타. 저는 하루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1시간, 2시간을 계속적으로 쳤어요. 그랬을 때 그게 막 100타, 110타, 110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저녁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와, 야, 너 숨이 너무 장하다. 야, 오늘 110타야. 야, 오늘은 130타. 야, 200타야. 이래가면서 6개월 됐을 때 300타가 넘었어요. 와. 그랬을 때 저는 지금도 막 매장에서 막 치면 젊은 애들이 지나다 이렇게 봐요. 진짜 이거 치나. 근데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독수리 타법. 너 배워라. 6개월만 고생해.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머리를 안 쓰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안 보고도 다 치잖아요. 더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어떤 고비를 넘기면은 그 희열을 느끼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너머를 안 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한 번만이라도 고비를 넘겨봐라.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안 해봐서 그렇죠. 그리고 석사 자격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500문제가 나와서 그걸 거기 이제 그때 답은 다 나왔잖아요. 복잡바가 나오는데 근데 그 500문제를 외우면서 40문제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이거는 포기다. 근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석사 수료증이 나오고 석사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냥 수료료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500문제를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워. 그래서 처음에 지도할 때 또 기도해봤습니다. 하느님 저 좀 시험 통과 받게 좀 합격해 해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죄를 받지. 한 번도 노력도 안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될까요?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10개 맞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도 도저히 가만히 없다. 또 한 번 하느님께 빌어보자. 될 리가 없죠. 11개 맞았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있고 거기 불합격 가면 이제 수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도저히 외우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문제 보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다 해석을 해서 하니까요. 이건 도저히 내게 아닌가 보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빨리 할까? 어떻게 해서
학교 가서 성공할까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이걸 한번 영성기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그 데파트먼트가 딱 써 있어요. 그래? 데파트네? 그럼 데파트에서 보니까 레디가 제가 아는 게 레디가 나와서 데파트에서 레디가 있는데 과연 뭘 살까? 무슨 다마스가 보여요. 그래? 이상하네. 데파트에서 레디가 다마스를 샀네. 아 됐다. 이렇게 한 문장을 이제 통과를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 이런 그 가운데를 중간중간 해서 한 3-4개, 4개를 해서 그 영성기법을 외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50개로 했네? 야, 너 잘했다. 500문제면 5분의 1 했네. 벌써 잘했네. 야, 너 최고다. 넌 끈기 여인이야. 그래서 막 저를 칭찬했더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면서 100개를 외웠을 때 야, 5분의 1을 외웠어. 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100개까지 500개를 다 외우고 다시 외웠을 때 이것도 내가 언제 봤던 거지? 생소한 문제가 더 많았어요. 정말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또 한 번 외우고 500문제를 3번을 보고 막 이제 3번 봤을 때 매장에서 바쁘다고 좀 와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3번 외우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게. 그래서 야 10개, 20개? 20개를 맞추고 나머지는 땡거라면 해도 되니까 분명히 합격할 거다. 20개만 맞아도 나 될 거다.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47.5점이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저 나이 많은 너네가 될까 안 될까 막 전부 다 집중돼 있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엉터리로 했을 때는 10개 맞았지만 노력했을 때 47.5점 맞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나는 남이 10번 할 때 나는 100번을 외우겠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됐어요. 밤을 꼬박 새서 외웠어요. 정말 10번 이상을 외웠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합격을 자신을 가졌었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80점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지금 각오를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한 번만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리고 그 희열을 느끼다 보니까는 저는 힘들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게 그래 이걸 내가 이겨나갔을 때는 그 뒤에는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수록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원을 석사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 좀 하려고 가졌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대학원 성적표예요. 와. 평점이 보통 저는 4.0, 4.5, 4.5 평균이 4.23 여기도 와. 4.17 뭐 4.43 저는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3번이나 탔어요. 정말 젊은 애들 한 번 할 때 저는 10번, 100번 했어요. 밤을 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뚫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박사반 면접 보는데도 어떤 한 분이 이거 박사만 힘들 텐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미 머리를 뚫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만도 뚫을 겁니다. 안 되면 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전 죽을 각오돼 있습니다. 했더니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시켜줬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한 글을 써서 작가 되기까지. 70대 사람들이 제가 70이라면 깜짝 놀라요. 50밖에 안 됐대요. 사실이요. 감사합니다. 이따 선물 드려야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조정익 교수님이라고 와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책을 많이 쓰였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대표님 글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30년 동안 35년 될 때가 정말 동대문에서 무지랭이로 살아오면서 검정고시 1년 만에 대학교 들어왔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없어요. 못 써요. 그랬더니 아니요. 글 쓰시면 됩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못 써요. 그러면 글을 쓰는 거를 배울까요? 했더니 절대 배우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지 배워서 기겨 부리는 글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고 글을 쓰세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일기 쓰듯 글을 썼어요. 어떤 때는 바빠서 못할 때는 간단하게 쓰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제가 여기서 정말 바빠서 못 쓸 때는 첫 번째 콘서트를 했다. 그리고 자도 그 다음에 어떤 시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우리가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매일같이 메시지 쓰듯 써놓으면은 그게 책이 되고 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쓰시면 돼요. 글이라는 게 써놓으면은 잃어버리질 않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지금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랍니다. 한때는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이 세상은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까지도 정말 끊고 싶은 정도로 불행했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돼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남편인데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남자들은 또 여기 오신 분들 할 일이 많으셔갖고 정말 옆에서 누가 말해도 당당한데 우린 장사 끝나고 이제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이 가끔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처음에는 미웠지만 나중에는 내가 대학원을 마저 졸업하려면 이 남자한테 잘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실 가식으로 여보 세상에 나 당신만한 사람 없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입이 찢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 그게 알고 보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너무 좋아했고 내가 석사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진 서비스 다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해줄 때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겨울에 튀겨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손잡이는 차가웠어요. 저는 따끈하게 그 뜨거운 물 부어서 딱 갖다 주면서 여보 내 마음이야 하고 했을 때 이 남자가 딱 잡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원 원장님한테 그 얘기 드렸더니 본인은 하나님을 커피를 아침에 타준대요.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더니 뜨거운 걸 부어줘서 따였더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더래요. 저는 이제 그때 이 남편이 가끔은 당신은 립서비스로 살아 요즘 그런 바쁘니까 사실 반찬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떤 영감님이 혼자 왜 이렇게 살아요. 할머니 먼저 갔어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날 1시에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 한 얘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정말 이 지구는 무대고 인간은 정말 배워내는 게 살아보니까 부부라는 게 참 사랑이라는 게 유치해요. 우리 사랑해서 젊었을 때 여보가 아니라 당신밖에 없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살면서도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실이구나. 이 남편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여보 당신은 옛날보다 더 멋져졌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만화님한테고 남편한테도 하면은 그게 살아가는데 어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빈말로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되나 봐요. 그때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우리 남편 이름을 내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 이름은?
왕비. 그러니까는 참 세상에 살아가는 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더 단순해요.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저 이순희 작가님은 남편 전문 조종사 자격증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이해책을 뭘 쓰냐면 부부 사이에 행복함을 만드는 거, 뭐 남편 조종사를 할까 뭘 하면서 남편하고 사이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 저는 이런 걸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 얘기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사는 세상이라면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산다면은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아이들도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이렇게 살아도 사실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 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고. 왜냐면 우리는 서로가 다툴 일이 있으면은 남자가 막 화를 내죠. 속으로는 아유 그래 혼자 잘났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제 화가 풀어졌을 때 당신은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 경상도예요. 막 팍팍거려요. 피해버려요 그냥. 그랬을 때 이 남편도 그걸 알죠. 그리고 평생을 같이 저는 돈을 벌고 했기 때문에 남자가 주눅이 들을까봐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린 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남편, 아버지 다음에 남편이다. 남편을 뭐 하늘처럼 받들어라. 저는 사실 부도냈고 같이 장사를 하면서 남편이 기죽을까봐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밖에 없어 하고 살았을 때 이 남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석사를 시켰고, 얼마 전에도 당신밖에 없다고 했더니 정말 행복한 나머지 나한테 당신 저 대학원 갈 때요. 여보 나 대학원 가고 싶은데 했더니 이제 그만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공손히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안 갈게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뒤통수를 치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며칠 있다 그랬어요. 여보 내가 대학원 가는 거는 학교에서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학교를 안 가면 너무 창피하다. 대학원을 안 가면은. 그래서 얘긴데 나 영어가 딸리니까 나 태국에 1년 연수 갔다 올게. 그래서요. 이 남자가 한대는 소리가 뭐냐 아세요? 당신 태국 가면 총 맞아 죽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긴 치안이 안 좋아서 당신은 총 맞아 죽는데요. 그럴 때 저는 언뜻 나오는 소리가 그래? 여보 내가 총 맞아 죽는 데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서특비 될 거다. 이순희 할머니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총 맞아 죽다. 여보 나는 공부하러 죽은 게 뭐냐. 난 갈 거야. 그랬을 때 이 남편이 기가 막힌지 얼른 가란 말은 못하고 또 그러면 가족회의를 하자. 사이들 딸들 아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 물어보재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했죠. 토요일날 내일 저녁 먹으러 와. 사이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니네 엄마가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사이가 아버님 어머니처럼 훌륭하신 분 없으세요. 자랑스러워요. 가셔도 돼요. 둘째 사이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그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아버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요. 우리 아들 여기서 제가 대학 졸업시켰거든요. 아빠 우리가 못한 공부 엄마가 한다는데 왜 말려요? 그랬을 때 사위들이 아버님 우리가 대학원비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이제 대학원비를 대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오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박사를 하고 싶은데 어쩌지? 참을까? 내가 이제 박사 하고 싶은 마음 있는 것도 알죠. 그래서 여보 이 세상에 당신밖에는 없다. 일단은 죽었다 태어나도 옛날에는 사실 난 만나기 싫었다.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당신만의 신랑도 없어. 난 또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야 이 양반이 뭐랬냐래. 당신 박사반 하고 싶으면 해. 저는 얼른 가서 원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여보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합격을 했다. 그래? 당신 훌륭하다. 당신 축하해.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도 축하해. 그랬더니 왜? 했더니 박사 만나러 줄 거잖아. 자기는 박사 남편이야. 이런데 잘 오길 싫어해요. 정말 지금은 행복한 여인이 돼가지고 진짜 남편 조정 전문가라는 책을 쓸 거예요. 저는 저희의 드림 리스트를 항상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있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 3,000만 번 반복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염원하고 꿈을 꾸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희의 드림 리스트 작년에는 뭐 했냐면요. 석사 논문 통과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교보문고 가서 1월달에 사진을 딱 찍었어요. 2017년도 거 찍어서 베스트셀러 사진 찍어다가 제 거를 만들어서 이순희 작가 베스트셀러 사진까지 넣고 매일 기도했어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된다. 나는 석사 통과한다. 매일 이렇게 써서 했을 때 저는 이제 학교 8월 25일 날 석사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길래 그동안 일기 썼던 거를 3개월 만에 축약을 해서 출판하게 됐었어요. 이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하니까는 쉽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메모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는 게 최고예요. 잊어버리지가 않고 책이 금방 3개월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드림리스트는 뭐냐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 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외래교수는 그 양성평등에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 외래교수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 과기대 총장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학교를 빛낸 인물이라고 저를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했었고, 또 학교에서 강의해줘서 제가 과기에 대해서 강의도 했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와 정말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저는 스카프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했을 때 저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본민정음을 만들어서 스카프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20채를 만들어서 디자인 등록하면서 한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한옥마을에 개인전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스카프 아름다움 개인전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화사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공모전에도 입선도 했었고요. 그 찍은 걸로 가방도 만들었었고 넥타이도 만들어서 좀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도 스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석사 논문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책을 썼다 하면 그냥 돈 벌어 책을 썼네 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헐벗고 금주림의 고난을 이겨내며 나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 인내와 끈기로 역경을 이겨가며 끊임없는 도전을 하여 스펙을 만들었을 때 내가 사람 찾는 것이 아닌 세상이 저를 찾아왔을 때 행복했습니다. 방송이며 신문에서 저희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도 저는 어떤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2018년 됐는데요. 8년 만에 저는 석사, 석사, 작가, 박사 입학 8년 만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 또 이렇게 박사 합격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행운이 더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제가 고통받고 할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은 막 울컥해서 웬만하면 차보려고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요즘 보면요 왜 막 감사하면 감사의 눈물이 막 줄줄 흘러요. 근데 저는 그냥 참고 있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인생 디자인 학교에서는 여기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 한국성계 후원회와 MU를 맺었습니다. 인생 디자인 학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이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앞으로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많은 분들과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